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빛나는 그 위용의 노래 콜드플레이와 BTS가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노래 마이 유니버스 듣고 계십니다. 자,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10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BTS가 콜드플레이와 함께 발매한 마이 유니버스가 빌보드 차트 정상을 또다시 석권했는데요. BTS의 노래 6곡이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1960년대 비틀즈 이후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시고요. 레전드 행보를 보이는 BTS와 해외에서 K-팝의 위상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미들의 멘토로 유명하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평론가. 아유, 서로 덕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이 아이돌 팬들이 더 좋아하는 평론가로 유명하신데 스스로 어떻게 자평하세요? 저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사실 좀 부끄럽고 그런데 네. 그냥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좀 진심이어서 네네.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한마디 더 얻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좋아하고 관심이 즐기고. 있으니까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분석도 더해주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성과 함께 또 이 공감 능력까지 갖추셨던 거예요. 자, 이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함께 발매한 마이 유니버스.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네네.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는데 지금 콜드플레이가 참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팬덤이 엄청난 뮤지션인데 콜드플레이가 BTS의 덕을 봤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BTS 위상이 이제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요. 자, 콜드플레이. 국내 이제 게시판들에서는 줄여서 콜플. 맞아요. 자, 덕 봤다고 할 정도냐? 김영대 평론가님은 동의하세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콜드플레이랑 BTS랑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겠어? 네, 라고 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콜드플레이도 BTS 덕을 봤다라고 말할 정도가 저는 당연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호 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팬덤, 네. 그들이 어떤 소구하는 그 층들이 다 다르죠. 콜드플레이가 상징하는 또 그쪽 층이 있고요. 네. BTS가 또 소구하는 층이 있는데 그 둘을 엮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 콜라보레이션이 가지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콜드플레이가 물론 엄청난 그룹이기도 하고 뭐 비틀즈 이후로 가장 성공한 영국 밴드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위상으로 보면은 BTS의 인기가 그들보다 못할 것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BTS의 지금 어떤 위상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의 팝스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with or without의 네. 그런 저는 위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TS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콜드플레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핫백 1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BTS와 함께 오랜만에. 콜라보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농담도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같이 협업한 콜드플레이. 사실은 이 비바라비다라는 곡을 들으면 맞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 부른 뮤지션이야? 월드컵하고 올림픽에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콜드플레이 모르는 분들이 꽤 되셔서 한번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럴 땐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60년대 비틀즈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영국 그룹이고 사실은 영국 그룹일 뿐만 아니라 팝 그룹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그룹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앨범만 뭐 1억 장을 넘게 팔았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뭐 비교할 만한 아티스트가 없을 정도의 인기. 뭐 그래미만 뭐 30여 차례 올랐고 7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투어로 유명해요. 그 큰 스타디움에서 하는 투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뭐 전혀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그룹이 있다면 U2 정도? U2. 예, 그 정도의 위상을 U2.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콜드플레이가 2016년인가 이 슈퍼볼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하고 비욘세하고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그냥 이 장악력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음악도 좋고. 그룹이죠. 자, 이 유명한 콜드플레이와 BTS의 협업 어떻게 성사가 됐을까요? 뭐 정확한 사연은 이제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네네. 일단은 BTS 측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콜드플레이에서도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떤 BTS와 같은 그룹과 이제 작업하고 싶은 이제 평소에 어떤 소망이 네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작업을 했고 크리스 마틴과 이 이제 그 조니 버클랜드 같은 이 그룹의 멤버들이 이제 BTS와 어울릴 만한 곡을 이제 직접 작업을 해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그 작업을 했죠. 녹음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작업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도 작업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새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네. 세계 최고의 그룹이 BTS와 함께 한 곡을 이게 그러니까 한 부분을 녹음해 가면서 서로 간에 굉장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존중감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인기를 이용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진짜 그 서로 간의 장점을 잘 조합을 하고 그들의 서로 간의 음악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 저는 이들이 1위 한 것만큼이나 그런 부분이 좀 뿌듯했어요. 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이래서 김영대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유튜브 게시판이 폭발이에요. 야, 진짜요? 예, 또 특히 이제 어젯밤에 김영대 평론가가 오늘 시사본부 출연합니다 하고 SNS 글을 올려주시니까 네네. 국내 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 SNS는 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오히려.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가 그만큼 글로벌한 그룹이라는 거를 저도 SNS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야. 사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작 이런 얘기들을 단신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최영일 평론가님처럼 좀 길게 물어봐 주시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 다들 이 10분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국회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해요. BTS가 지금 맨날 싸우는데 네네네. BTS는 국위선양하고 있고 이게 10분 연장 안 됩니까? 엄청난 창의. 그러니까 이거 1시간 특집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슈가님 방탄 박박. 이 박박이 뭔가 했더니 대박을 요즘에 MZ세대는 박박이라고 이제 한대요. 콜드플레이가 14년 만에 빌보드 1위 했죠. 이은진님, 어머나 마유를 여기서. 야, 벌써 이 줄임말이 마유가 마이 유니버스. 네네. 자, 문희님, 드디어 평론가님의 마유 리뷰를 듣는 건가요? 7309님, 비틀즈를 뛰어넘자. BTS 화이팅. 이미 뛰어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동안 가수들끼리 협업한 곡이 1위에 오른 적은 있는데 그룹끼리 함께 부른 곡이 1위에 오른 건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1위한 그룹과 1위한 그룹이 콜라보를 해서 1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룹과 그룹 간의 콜라보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사례가 그렇죠. 많지는 가수들 개인 가수들끼리는 예.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위를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둔감해지는 게 있는데 히트곡이라고 다 1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그 주에 가장 많은 판매고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드물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록인데 하필 또 그 기록의 주인공이 BTS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이거 뭐 자동 국뽕입니다. 자동 국뽕이다. 자동 국뽕. 국뽕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였지? 뭐 생각했는 말이 있었는데 애국심 뭐 이런 거 갑자기 아닌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오토매틱 국뽕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근데 이 BTS 노래를요, 마이 유니버스 들어보면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네, 네. 우리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자, 그럼 콜드플레이라는 해외 유명 가수와 협업한 곡에 한국어가 들어있다. 이것도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의식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은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이 BTS라는 그룹을 단순히 우리가 이들하고 함께 콜라보라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곡에서 잘 어울릴 수 있게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어 가사를 넣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룹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우월의식, 그러니까 서구 그룹으로서의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들도 그 한국어 가사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런 게 이제 좋은 것 같고 그 점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BTS의 위상을 또 알아볼 수 있고요. 예. 김영대 평론가에 대해서 지금 영어로도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끝에는 땡큐로 돼 있습니다. 네. 김영대 평론가님의 BTS에 대한 어떤 관점, 시각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BTS 노래 특히 가사나 메시지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그런 메시지를 맞습니다. 전했어요. 평화의 메시지. 자, 이번에 마이 유니버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겼다는데 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잊고 우리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라는 이런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아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그냥 평범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흔한 그게 이야기일 수 흔한 있는데. 이야기일 수도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BTS라는 그룹이 데뷔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어떤 내러티브를 맞아요. 보여줬었고 그런 가사를 말했기 때문에 똑같이 만약에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인류애적인 이야기 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에 대한 연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 BTS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부터 최근에 버터, 퍼미션 투 댄스 6개의 곡이 핫백 정상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려놓은 거죠. 비틀즈 이후 최단 기록이라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이 반세기 동안 비틀즈의 기록을 어떤 뮤지션도 못 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인기라는 게 단기간에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이라는 게 팝의 그 장구한 역사에서 많이 없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그 BTS가 지금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예전에 음악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틀즈랑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비틀즈의 음악성과 BTS의 음악성이 누가 더 낫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당시에 비틀즈가 당시 청춘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지금 BTS를 통해 기시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본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력이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TS의 지금 영향력이 당시의 비틀즈보다 못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이에 뭐 마이클 잭슨도 있고 그럼요. 기라성 같은 팝 이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반세기만이겠어 그랬는데 정말 반세기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BTS의 승승장구 계속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영어 자막 넣어서 클립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PD님이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1시간 특집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